이번 영상은 제가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자동변속기 차량의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대체 방법은 과연 뭘까?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부스터 구조 작동 원리라고 써져 있는데요. 지금 한 사람들이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 엔진에 흡기에서 생길된 진공호수 있죠. 엔진에 생길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터졌다. 어떤 경우에든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터졌을 때는 뭡니까? 엔진 진공이 작용이 안 되니까 당연히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요것을 갖다가, 일단 전체 구조를 운전자들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부분이 많다고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스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운전하시면서 이런 부스터 구조와 작동 원리를 사실은 신경 별로 쓸 필요는 없어요. 왜? 브레이크를 밟으면 당연히 뭡니까? 네 바퀴가 제동력이 전달되면서 자동차가 천천히 가거나 멈춰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운전자가 급발진 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자,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서. 자동차가 정지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달려가 브레이크에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동 원리, 부스터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해서 요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요. 급발진 시 갑자기 써먹을 수 있어요. 현재 상태는 브레이크를 안 밟았죠. 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스터, 하이드로백이죠. 부스터에 보시면은 요 공기 밸브와 진공 밸브가 있습니다. 까맣게 있죠. 이는 편의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색깔을 주어놨는데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는 1차 푸시로드, 미는 로드 있죠. 푸시로드가 브레이크 페달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공기 밸브를 탁 건드립니다. 그러면 요 사이 보이죠? 요 사이가 막혀져 있던 것을 탁 하면서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 밸브가 공기 밸브가 나가서 진공 밸브를 막아버립니다.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지 않았을 때는 이 진공 밸브를 통해서 다이어프램 막 있죠. 다이어프램 막이 막판이 양쪽 요걸 갖다 이제 이 앞방 뒷방이라고 합시다. 앞방 뒷방. 자, 앞방 뒷방에 똑같이 진공이 작용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공이 적용되면은 다이어프램이 당연히 가만히 있겠죠. 그때는 브레이크 안 밟았을 때죠. 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공기 밸브가 당연히 열리겠죠. 요 틈 사이로 공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진공기를 막아버리고 있죠. 막아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대기가 들어가면 대기 공기가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요 진공 밸브가 막혀버리니까 이쪽엔 진공이 계속 형성돼 있어서 앞쪽으로 전진하려고 그러죠. 2차 푸시로드가 앞쪽으로 이 스프링의 힘을 이기고 나가서 마터 실린더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차, 2차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높은 압이 브레이크, 유압이 브레이크 파이프로 전달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다이아프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막판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데 안에는 얇은 철판을 넣어놓고 강철판을 넣고 가압 부분을 아닙니다. 고무로 이렇게 씌워놨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하이드로백 부스터에서 이 부분을 실린더로 갑시다. 이 부분에 실린더하고 실린더 벽에 다이아프램이 여기에서 전진 후진 하면서 이 브레이크를 갖다가 작동 또는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죠.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급발진을 당했다. 자, 당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엔진 흡기관에 이게 뭡니까? 지금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부스터로 전해지는 엔진 흡기관의 고무호스가 터져버렸다. 이거죠. 지금 많이 연구하는 부분들이. 근데 그러면 왜 터졌을 때 대처법이 없을까요? 저는 대처법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처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한번 대처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게요. 자, 이 부스터에서 대처법을 찾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자, 뭐냐 하면요. 당연히 여기서 대기압이 밟았는데 대기압이 작용합니다. 암만 작용하면 뭐합니까? 터져버리니까 여기 진공이 작용을 안 하겠죠. 당연히 터졌으니까 이 호수를 따라 진공이 대기가 어디로 엔진 흡기관으로 가버리니까 엔진의 RPM이 더 높아져 버리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은 이 제대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운전자는 손을 놓고 있는가? 안 돼. 브레이크가 안 된다. 안 될 리가 없으면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부스터 진공 배려식 브레이크의 장점이 뭐냐 하면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는요. 여기에 진공이 없어도 이 뭡니까? 공기 밸브가 탁 막아주면서 여기서 다이어프램을 밉니다. 부시로드가. 밀어주면은 여기 지금 실린더 벽이라고 아까 제가 뭐 가정을 한번 해봤는데 자 실린더 벽에 둥근 강철 원판에 갓부분은 고무로 코팅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는 안 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세게 밟았을 때는 이 다이어프램이 밀립니다. 앞으로. 이 스프링의 힘은 별로 없어요. 크게는 많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게 밟아버리면은 핸들을 꽉 잡고 꽉 눌러야 돼요. 오른발로. 그러면 브레이크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고서 브레이크를 갖다가 세게 밟았어. 핸들에 매달려가 양손으로 매달려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면 세게 잡히거든요. 이게 잡힙니다. 세게 밟아버리면 잡힙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아무리 급발진이 있어도 조금은 느리게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뭘 해야 됩니까? 또 도움이 되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숙련되게 운전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가끔 하셔야 됩니다. 숙련되지 못하니까 급발진에 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숙련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매달렸죠, 이게. 자, 매달렸죠. 매달리가 이 발로 콱 밟았어요. 발로. 세게 밟았는데, 그러면 조금, 뭡니까? 장소 속도가 다운 떨어지. 제가 이틀 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제가 그렇게 선택 레버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 레버 대신에 다이얼이 나옵니다. 선택 다이얼, 그 다음에 버튼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저것 눌러라. 자, 그러면은, 레버가 작동하기 쉽습니까? 비상시에 레버를 작동하기 쉽습니까? 다이얼 버튼은 조금 올라오고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손을 찾기가 응급시에 어떻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계속 숙련되면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이 레버식이 좋은데도 레버식 가지고 계속 급발진해서 사고를 당하니까 제가 레버식만이 급발진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들을 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을 때 급발진해서 레버식일 때는 분명히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엔진이 계행음이 딱 울리잖아요. 그럼 이 레버식에서는 운전자가 운전할 때 보면은 양쪽 손으로 운전 핸들을 꼭 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초보님들께서 모든 분야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운전도 기술이죠. 테크닉. 이런 부분에서는 양쪽 손을 잡고 운전대를 계속 잡고 있으면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수동 매뉴얼 미션, 수동 변속기일 때는 기어를 자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운전을 많이 했어요. 왼손으로 운전 핸들을 많이 돌렸다는 얘기죠. 왼손으로 핸들을 조정하면서 오른손은 늘 기어봉에 갖다 대고 1단 할 것이냐 3단 할 것이냐 크러치 페달 밟고 계속 이 변속이 바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뭐 다이얼 버튼식 좋습니다. 요즘 뭐 자꾸 신형으로 변해가고 고급화되는데 고급화될수록 고장이 적어야 되겠는데 고급화된다고 그 고장이 적겠습니까? 똑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뭐 진공호스를 사용하면 당연히 부스터에서 고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레버식이 가장 대처하기 좋다.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자, 1초도 안 걸립니다. 제 영상을 다시 한번 이틀 전에 올린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요것은 뭡니까? ND, 드라이브. 이건 기아 넣는 거죠.
드라이브에서 이제 운전해서 계속 속도를 높이면은 그 계기판에 1단, 2단, 3단, 4단 쭉 올라갑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자, ND는 록 장치가 필요 없어요, 여기. 록 장치가. 필요 없고, 브레이크도 필요 없어요. ND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저는 운전 그렇게 한다 그랬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ND 움직이는 건 뭐냐면요.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는 왼손을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우측에 있는 레버에다가 항상 뒤에 있나, 주행할 때는 이렇게 가볍게 올려놓으면요. 그 위치가 뒤로, 약간 뒤로, 살짝 뒤로 레버가 뒤 위치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죠.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예를 들면 급발진이다. 엔진이 경음이 올라가네? RPM 올라가, 차속도 올라가. 바로 살짝 톡 쳐버리면은 뭡니까? N이 뉴트럴, N이잖아요. 중립. 그러면 뭡니까? 엔진의 동력이 변속기에 차단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움직이죠. 엔진의 동력이 변속기가 차단시킨 게 중립 아닙니까? 뉴트럴. 중립인데 여기서 딱 뭡니까? 속도가 다운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또는 사이드 브레이크만 당겨도 차가 씁니다. 정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선택 레버를 가지고요. 좀 뭡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엊그제 올린 그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저는 저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특히 평길에서는요, 신호대기가 딱 있으면, 한 100m, 2, 300m 뒤에서 차들 앞에 전부 브레이크 불 다 들어옵니다. 제동등.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에 등이 빨갛게 다 들어옵니다. 앞에 차가. 그럼 그게 좋은 운전 습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N에 놓으면은 이게 뭐 망가진다. 이거 안 망가집니다. 30년 써도 이거 안 망가져요. 뭐가 망가집니까? 예? 하나도 안 망가져요. 여기서는 기계적으로 고장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선택 레버는 30년 써도 안 망가집니다. 우리 승용차 30년 탑니까? 20년 탑니까? 거의 바꾸잖아요. 10년에서 15년, 길면 15년.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요새 유튜브가 많으니까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게 뒤에 놓고 신호대기 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어라. 저희가 반대입니다. 뒤에 놓고 브레이크 밟고 서 있으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일일 경우, 자, 동네에서 이제 애들 또 앞뒤에 뛰어놀아 차가 동네는 아니 마당에 아파트 마당이었습니다. 와가지고 자, 너 애들 뒤에 내려라. 할머니도 내리시고 어머님도 내리시고 옆에 야야 5살짜리 애기도 내려라. 이래놓고 이것을 뒤에 놓고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모션을 예를 들면 뒤에 아이고 할머니 다칩니다 하고 오른손으로 간섭할 수가 있죠. 운전자가 바로 옆에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놔버려요. 그러면 뒤에서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가면서 문짝이나 바디에 자동차 바디에 자기가 아끼는 가족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이거 연중 사고가 좀 나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유치할로 바로 밀어야 돼요. N으로. 이거는 자동차 운전자라면은 내가 운전자라면 무조건 딱 서면 일단 브레이크 밟고 D 위치가 아니고 N으로 바로 밀어줘야 돼요. 이래서 동력을 완전히 엔진하고 뭡니까? 변속기하고 차등한 다음에 손님이든 가족들을 내리고 태워야 돼요. 이걸 맹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대기 오래 할 때 저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오래 신호대기 할 때 N위치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세요. 아니면은 N위치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고 발을 좀 쉬게 하세요. 장기간 운전하실 때는 발을 좀 쉬게 하세요. 그러면 대도시 같은 데 가면은 뭐 2분, 어떤 경우는 뭐 3분짜리 신호대기도 있어요. 계속 발 올려가지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면 발이 피곤하잖아요. 악셀도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ND 요거를 갖다 작동 잘하면요 급발진에서 대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대처돼요. 이런 것들을 잘 안 되면 연습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고 제 이 방송을 보신 운전자 여러분들 또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 참고가 됐으면은 뭐 구독도 좀 해주시고
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잖아요. 좋아요 그냥 손가락 콕콕 눌리면 또 이렇게 까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진짜 급발진 사고가 급발진이 있다라면은 막을 수 있다. 급발진을 갖다가 바로 막을 수가 있다. 그건 뭡니까?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다. 평소에 ND 요거요 0.3초 2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찰나요. ND는 탁 미면은 찰납니다. 탁 미는데 그렇잖아요. 아, 급발진되는데 왜 변속 레버를 뒤에 놓습니까? 바로 엔드를 밀어버리면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동력이 바로 끊어지는데요. 이것이 고장이 중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0.0001%도 안 됩니다. 예? 뭐 하이드로백이 고장 났다, 하이드로백의 진공이 호스가 터졌다, 엔진 진공 호스가 터졌다, 이럴 때 아무 그 이유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엔드를 밀어버려요. 뒤에서. 그러니까 가끔씩 내 이 레버가 주행할 때는 뒤에 놓이 당연하잖아요. 레버에 손도 얹고 좀 오른손도 좀 쉬게 해서 레버를 이렇게 만져도 보고, 어? 여기 좋잖아요. 레버도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급발진해서 바로 막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선택 레버식이 긴데 여기는 뭐 사진에 좀 짧게 나왔습니다. 다 아시죠? 선택 레버식을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운전자분들은 반드시 급발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단 다이얼식 뭡니까? 다이얼식하고 푸시 버튼식 이거는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이얼하고 버튼식은 언제 찾습니까? 찰나에 작동을 할 수가 찰나로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잘 하시고 제가 뭐 다이얼식 버튼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 운전자 옆에 바로 옆에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변속 레버가 있어서 옆으로 쏠렸을 때 또는 옆으로 피할 때 갑자기 옆구리가 받친다. 그런 건 핑계고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이 변속 레버 즉 선택 레버 형식에서는 얼마든지 급발진 사고가 나도 막을 수 있다.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이 영상을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참고가 되어서 급발진 사고에서 절대로 더 큰 인명사고나 물적 피해가 없는 아주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